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 강백철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DP 보셨나요 혹시? 봤죠. 군 관련되는 거고 또 제가 또 군법무관 출신이다 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봤는데 한 번에 그냥 다 봤어요. 좀 약간 군대의 우울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유쾌하게만 볼 수 없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군 검사를 할 때도 군무이탈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처리했었거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군 검사 때 모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 이렇게 저를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네. DP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소개를 좀 예. 해주시면 DP는 군무이탈을 죄를 저지른 병사도 있고 장교도 또는 부사관도 군무이탈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군사경찰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헌병이라고 했죠. 군사경찰에서 운영하는 체포를 전담하는 그거를 이제 DP라고 합니다. 현재도 이런 보직이 유지되고 있나요? 국방부에서 이제 정식적인 이제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게 현행 이제 제도 하에서는 일단은 있긴 있는데 피의자, 그러니까 군무이탈을 범한 사람의 인권 침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이제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DP 체포조는 없어지는 거죠. 제가 보면서 좀 네. 인상 깊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이제 일반 시청자들도 가장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유인병을 못이 박힌 벽 앞에 세워놓고 가슴팍을 밀치면서 못에 머리가 탁 부딪히게 하는 그 장면을 인상 있죠. 깊게 봤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네. 이게 어떤 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밀치는 행위 자체는 이제 폭행죄가 되잖아요. 폭행치상죄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옷이 있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상해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상해를 입으면 바로 그냥 폭행치상죄가 아니고 상해죄가 되겠죠. 머리 쪽에 뭐 박히거나 그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상해를 입으면 중상해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죄죠. 군무이탈을 한 측면에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피의자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동기에 의해서든 군무이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군 형법의 취지이고 앞에 영내에서 이런 가혹행위가 있었다, 폭행이 있었다, 추행이 있었다 이런 게 있어서 군무이탈을 했다 해도 그 군무이탈은 면제가 안 되는 거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이제 군기관과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군검사할 때는 군무이탈을 하면 무조건 구속. 근데 군무이탈을 하고 나서 부모의 설득, 그다음 부대의 설득, 그다음에 여러 설득에 의해서 자진복귀, 그러니까 자수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자수를 하더라도 일단은 다시 또 군무이탈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을 일단 시켜놓는 형사 절차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옷 네. 앞에서 이렇게 가슴팍 밀치는 거 외에도 성폭력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가혹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네.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있죠. 선임병이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가혹행위를 하는 거죠. 위력 행사 가혹행위라고 하는데 잠을 안 재운다든가 암기 사항을 하게끔 강요를 한다든가 얼차례를 세운다든가 직접 폭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럼 폭행죄가 되겠죠. 근데 폭행을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이게 다 이제 위력 행사 가혹행위가 되죠. 신분 관계에서의 지위가 우월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위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임병의 지위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게 이제 위력을 행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위력 행사 가혹행위가 되고 위력 행사 가혹행위는 군형법에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제 처해지게 돼 있죠. 이제 우리가 사건을 맡았을 때 봤을 때는 뭐냐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친한 상태에서 장난으로 어느 순간 이렇게 관계가 좀 관계가 틀어지거나 진짜 참지 못할 어떤 행위를 가해자가 했을 때 이제 신고를 하면 예전에 친했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다 고소 고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DP에서 보면 네. 이제 황병장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이제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군무이탈을 결심하고 나가게 되고 이후에 그렇죠. 이제 복수를 생각하고 네. 전역했던 황병장을 찾아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군무이탈이라는 걸 선택하지 않고 네. 군 내에서 바람직한 절차대로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아쉬웠던 게
저 상황 국무이탈은 자기를 결국은 희생하는 거거든요. 신고를 했으면 자기가 가해를 당했을 때 폭행치상죄로 그 친구는 의율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전출이 되잖아요. 남들은 다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내가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돼가지고 오히려 더 낙인 찍히고 왕따 당할 거를 걱정하고 고참 대우 못 받을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희생을 통한 게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게 좀 아쉬운 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무이탈을 하게 되면 아까 뭐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네. 재판을 받게 되고 뭐 이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일단은 재판이 해부하고 선처를 받는 쪽으로 가는데 이제 선고유예라는 걸 받을 수도 있고, 제일 흔하게는 이제 집행유예를 받겠죠.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자는 이제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취업 제한이 되는 거죠, 실제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 취업 제한이 되고, 어차피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또 다른 이제 범죄를 또 저지르면 그 집행유예가 됐던 형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합산해서 딱 형을 살아야 되거든요. 좀 중한 범죄에 해당하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군사법원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간법원에서 받은 이제 유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똑같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예, 이제 전과 조회를 하면 다 남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국무이탈을 하지 마시고 신고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네, 그런 상황에 맞습니다. 있어서. 네. 군 사건에서 음. 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영화 그 넷플릭스 DP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군무이탈을 한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오랫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군 내부에서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군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고소 대리라는 걸 하거든요. 고소 대리를 하게 되면 그 수사 진행 과정을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받는다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고소 대리인으로서 법률적인 조력을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드라마 DP와 관련된 어떤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타령이라는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오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